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한 8시 45분 정도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묘한 이런 좀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밤사이에 연준이 50bp 금리 인하,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뭐지 하면서 이런 느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왜 우리 생각만큼 안 올려주지? 왜 더 빠지지? 뭐 이런 생각들. 그것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의 어떤 상승도 좀 어떤 불안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승은 하긴 하지만 불안한 이런 느낌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우리 시장 먼저 한번 보면, 일단 저희가 뭐 이제 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시장에서 요때가 어떤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냐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을 이제 최근 회원분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마 그 카페 영상에 보면 뭐 그날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주식 영상에 보면 좀 설명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장이 딱 변곡점을 찍고 이렇게 갈 때, 사실 지나고 나야지 이때가 최저점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그쵸? 근데 이것이 보통 이 변곡점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정한 어떤 그런 날에, 저희는 보통 DMI 차트로서 좀 참고하려고 한다. 혹은 플러스 어떤, 변동성 지수, V 코스피 변동성 지수랑 좀 같이 참고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진짜로 추세로 전환되는지는 한 1, 2주 사이 안에 의미 있는 어떠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때를 이제 흔히 우리는 그날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요때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많은데 그 매수로 이 그날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쭉 보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거의 완벽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못 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의 어떤 매수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혹시 이 외인들과 어떤 기관들의 어떤 수급으로 어떤 그날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좀 안전하게 시장의 추세를 전환하는구나, 혹은 이때의 변곡점이 진짜로 최저점이었구나를 확인하는 날을 그날이라고 이제 저희는 표현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이제 시세가 일단은 시작될 때인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봤을 때 지금 변곡점 비스무리한 느낌은 나왔는데 아직 그날이 나온다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의 어떤 상승이. 근데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바로 이 거래일 만에 그날이 나오는 것보다 한 일주일 혹은 뭐 열흘 안에, 요 안에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심리와 함께 변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날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날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야기를 해보면 분위기는 이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에게 50bp 인하해라,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다, 50bp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올해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해서 제로 금리까지 가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시장에서 나왔었는데요. 시장에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기대치였던 것 같아요. 시장의 기대치.
이것까지 해줘 뭐 이런 기대치였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과하지? 왜 이렇게 많은 걸 기대하지? 시장에, 특히 연준에 왜 이렇게 많은 걸 기대하지? 연준이 뭐 모든 걸 해결하나? 뭐 이런 생각. 최근에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긴 했는데, 근데 연준이 실제로 50bp를 인하해 버렸습니다. 금리를. 그러고 났더니 시장이 오히려 좀 놀란 것 같아요. 왜 놀랬냐라고 보면, 50bp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겠죠. 50bp를 한 번에 시장에서 내렸다라는 것. 그것도 정기 FOMC 회의가 아닌 그 이전에 응급 긴급하게 금리를 내린 것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지도 않았고, 그런 했을 때 어떤 두 가지 방향으로 봤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 50bp를 내렸을 때 시장에서는 아주 큰일이 났을 때였거든요.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 이때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보통 이렇게. 진짜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 경기가 꺾이니까 금리를 막 따라가면서 이렇게 내리는 건지, 혹은 경기는 뭐 괜찮은데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실제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끼칠 것에 이제 우려해서 금리를 먼저 이제 확 깎아버리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혹시 진짜 무서운 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 혹은 이런 우려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연준이 요거의 방법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하는데 그럼에도 뭐 확실한 건 없겠죠. 지금 현 상황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이란 거고.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을 좀 이렇게 보면, 제가 표를 봤는데요. 과거의 사례들을 좀 보면, 그렇죠. 과거에 50bp를 인하했던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bp를 인하했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그냥 정기적인 어떤 금리 인하 그 시기 때 했던 것이 아니라 응급하게 금리 인하를 했던 시기였는데요. 이 파란색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를 빼고서는 실제로 주가들이 하락했던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2001년도 이때 테크 버블이 왔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 이제 경기 불안이 이제 같이 왔었던 그 무렵에 50pp씩을 두 번을 땅땅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경기가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래요. 금리를 이제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런 어떤 통화 정책과 어떤 재정 정책, 돈을 풀고 뭐 축소하고 뭐 하는 이런 재정 정책은 후행적인 거라고 봐요, 항상. 후행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경기가 먼저 이제 움직이는 것이고, 이 경기보다 주가가 먼저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경기가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금리를 올리고 돈을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시장이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겠고, 경기가 실제로 안 좋아진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것은 사실 꺾였을 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경기의 어떤 딱 정점에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야라고 해서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쓰진 않고, 실제로 경기가 한 1, 2분기 꺾이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을 쓰죠. 근데 사실 그 이전의 주가는 미리 막 빠져버리는 거죠. 혹은 막 올라버린다거나. 그래서 항상 이 금리 정책까지 왔을 때는 주가와 그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이 생각에 금리를 내리고 재정 정책도 글로벌 어떤
정책 공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진짜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줘서 미국 경기 뭐 혹은 뭐 글로벌 경기에 어떤 큰 타격을 줄지에 대한 건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의 이 경기의 이 방향이 만약에 우상향이라면 코로나를 제외했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경기가 살짝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가 사라졌을 때는 저는 그 경기의 이 방향에 수렴한다라고 보거든요. 경기 방향에. 근데 만약에 경기 방향이 하락이었다라면 어떤 이벤트가 터졌을 때 금리를 낮추더라도 이 방향은 계속 유지된다고 봐요. 이 경기 방향은. 그래서 이 경기를 그래서 이제 50bp라는 것을 한 것이죠. 그 경기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심리 요인이 있을 것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세게 연준이 대응을 하면서 심리가 탁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조치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이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것도 알 수 있듯이 일시적인 이런 사례는 경기의 방향성에 이제 주가는 수렴했던 것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현재까지 저희가 뭐 파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크게 경기를 봤을 때 10년 동안 그러니까 경기 확장이라기보다는 주가가 확 오르는 이런 구간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고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확 꺾여져서 진짜로 경기 침체로 가려면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의 어떤 수단이 어떤 매개가 트리거가 코로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코로나는 일단은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주가가 좀 원위치 된 이후에 다시 그 다음에 경기 상황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경기 상황은 코로나 이전의 경기 상황과 어떤 방향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2008년도 때처럼 아주 저평가된 시장은 아니겠죠. 충분히 글로벌 시장이. 근데 최근에 이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의 PER은 꽤 많이 뭐 이런 뉴스 많았잖아요. 미국의 PER이 높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는데 그것도 뭐 어떤 것을 이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높은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던 PR에 대한 것들이 좀 해소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평균 수준으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변동성 지표들 그러니까 미국의 뭐 빅스 지수라든지 한국의 V 코스피 지수 이런 것들이 거의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거의 최고의 위치에 와 있지만 더 이상의 변동성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번에 잘못했다, 실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어제 미국 시장 하루 빠진 것으로 인해서 어떤 우려의 목소리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다시 올라가면 그런 이야기는 좀 사라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사라지고 난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 간다라고 봤을 때 그 이후에 남는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풍부한 유동성이 글로벌 어떤 금융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전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요거 지금 표를 보면 이것이 아직은 뭐 짧은 단계이겠지만 한국의 신규 확진자 고점 통과는 향후 1, 2주가 관건이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신천지 관련해서 아직 뭐 끝나진 않았겠지만 100% 끝나진 않았겠지만 확 증가하기는 이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확 증가가 아니고 조금씩 둔화되고 조금씩 꺾여지면 이제부터 시장의 어떠한 미디어들의 어떤 이런 과장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좋은 쪽으로만 변화가 되면 심리는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뭐 잊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제 연준에서의 어떤 금리 인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험 성향의 어떤 보험적인 어떤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였느냐, 혹은 리세션 하는 그 컷이었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좀 공포감, 혹시 이것 아니냐라는 공포감이었는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선제적인 어떤 대응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선제적인 대응 이후에 시장에 남는 어떤 좋은 환경들이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 코로나가 사라지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한국 그러니까 통계 수치가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한국의 어떤 수치로 봤을 때는 확진자 수가 고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기간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변동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공포 지수들이 아주 높게 위치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싼 구간이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사실 여러 어떤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소음일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역시 제 성향에 맞는 어떠한 자료들만 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기다리는 것으로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것을 기다리냐면, 그날이 나오는지, 이 그날의 어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지수의 강한 상승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시장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죠. 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일단 기다리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에서도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지수의 어떤 힘을 좀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하고 오늘 저희가 저평가라고 해서 매수한 그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라지고 났을 때의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뭐 반도체 다 아는 걸 겁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또 저는 5G가 좀 대표적으로 좀 눈에 띌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꽤 많은 종목들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매수한 반도체 대장주를 성의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한 것은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저희가 좀 이전부터 매수를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좀 빨리 매도했던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2차 전지. 근데 그럼에도 사실 하나의 종목은 팔지 않았었죠. 저희가 첨보라는 종목은 팔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대형주니까 뭐 시세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려보면, 일단 오늘 새롭게 진입한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1차 매수를 한 것이고, 오늘 1차 매수를 했죠. 이것은 다른 건 다 팔아도 이건 팔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기회를 봐서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는 다시 또 들어갈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수한 5G에서는 SK텔레콤, 얘네들을 저는 조금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보고 있고, 왜냐면 얘네들이 당연히 실적도 좋지만 주가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매매를 했고요. 좀 어디까지 갈지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나름 생각해놨던 어떤 가격 구간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실적이 계속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볼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할 건 없다라고 봅니다. 급할 건 전혀 없고요. 뭐 더 한두 번의 어떤 흔들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면서 너무 급하지 않게 하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